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뵙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을 좀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 내일장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30분 단위로 이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30분 단일가 매매라는 것은 이 덕성 우선주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 급상승을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열기를 좀 식히라는 그런 의미에서 과열된 종목들에 대해서 열기를 식히라는 그런 의미에서 거래소하고 이 코스닥 시장 본부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30분 단위로 이 매매를 체결을 시킵니다. 보통 이 주식들은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매매를 체결을 하지만 이렇게 단기 과열 종목들에 대해서는 30분 단위로 이 매매를 체결을 합니다. 자, 이 30분 단일가 매매는 14일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14일의 종가가 어제 종가인 11,050원보다도 약 120% 상승한 가격, 그러니까 13,300원을 14일 종가가 넘어선다면은 이 단일가 매매가 3거래일 동안 더 연장이 됩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바로바로 확인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르면은 한 몇 시간 있다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 하루 이틀이 가기도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보내주시는 이 문자들은 이 덕성 우선주 매수하고 관련해 가지고 수량가 단가를 이리 적어서 보내주시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자를 만약에 바로 열게 되면은 읽었음으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때 바로 이 자료를 입력하지 않으면은 그 여름 문자는 나머지 수백 수천 개의 여름 문자들하고 섞여버리기 때문에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이 자료 입력하는 것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자료를 입력할 때만 그 문자를 열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여는 것이 좀 딜레이 되고 있다는 점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문자 보내주시는 것 중에서 제가 꼭 이렇게 답장을 좀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답장을 전혀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너무 많이 문자가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는 이 전혀 매도 시점이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 한 분에 대해서도 매도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 참여를 하신 분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중간에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미 개인적으로 이렇게 팔고 떠나신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경우도 어떤 경우든 또 이 주식을 물론 늘린 사람도 있겠죠. 자, 어떤 경우든 본인의 이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꼭 저한테 좀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 보내실 때에는 다른 말은 가급적이면 안 적으셔도 되고 그냥 성명, 수량, 단가 그리고 전화번호도 꼭 좀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론 주제입니다. 이 덕성 우선주 어제장에 아주 시원하게 상한가를 뽑았습니다. 중요한 자리였죠. 자, 그 전날에 8.5% 이 터닝 포인트를 줬습니다. 1차 상승을 마치고 2차 상승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서 8.5%의 상승폭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2차 상승의 시그널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화답이라도 하듯 어제장에서는 오전 중에 이 시원한 상한가를 뽑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덕성 우선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미주알 고주알 제가 더 이상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2월 2일날 일요일날 제가 덕성 우선주를 최초로 추천을 드린 이후에 그동안 이 덕성 우선주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릴 필요도 사실은 없죠. 그래서 오늘은 핵심적인 부분,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에 있어서 이 가격의 결정의 원리는 수급, 즉 이 수요와 공급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 밑에 지하가 있더라. 지하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또 지하 2층이 있더라. 지하 3층이 있더라. 이런 말들
우리는 한번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싸고 비싸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급이라는 얘기죠. 자, 특성 우선주. 그렇다면은 이 특성 우선주 내일 수급 상황은 어떨 것인가? 아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특성 우선주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2월 2일 날 추천드린 이후에 단기적으로 한 2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급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일장 특성 수급 어떨까요? 지금은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특성 우선주의 물량은 점점 잠겨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공급이 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수요는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이 특성 우선주 많이 올라서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가격 부담 때문에 이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가격은 통상적으로 한 30% 내지 50% 정도만 올라도 사실은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일반 개미들은 사실은 잘 느끼지를 못하고 반응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도 그 50% 정도를 넘어서서 60%, 70%, 100% 근접을 하면은 어라? 이거 아니네 하면서 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주식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100%를 넘어서서 뭐 110%, 120%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그 주식을 특별한 주식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때부터는 수요가 오히려 더 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장에서 종가가 이 11,050원 이 상한가 이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한가 잔량이 여러분 보시는 대로 10만 주 이상이 쌓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특별한 주식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 개미들이 특성 우선주를 이 과거의 대선 테마주에 있어가지고 대장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대선 테마의 대장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작게는 10배, 많게는 저번에 말씀드린 이화공룡에서 보시는 것처럼 60배, 이 6000%의 상승을 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상상하고 있고 이 특성 우선주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특성 우선주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대선 대장주라는 것은 이미 인정이 됐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 우선주의 특성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미 상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물량이 작은 이 우선주 같은 것들이 대선 테마 대장주로 나선다면은 어떤 식으로 날아간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주식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수급과 심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성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미 대선 대장주로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아주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물론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신선하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윤석열이가 대권 후보로 오른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주식시장은 처음에 나오는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 심리적인 측면에 하고 더해서 이 수급이라는 측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특성 우선주는 우선주로서의 물량이 작습니다. 희소하다고 볼 수 있죠. 거기서 정말 이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딱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이 물량이 점점 잠겨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물량이 잠겨간다는 사실에 별표를 좀 5개 꺼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요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공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주라서 물량이 작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시각에서 물량이 잠겨가고 그건 공급은 줄어드는데 그럼 수요는 어떠냐는 얘기죠. 그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과 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 때문에
이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주식 인구가 뭐 500만인가 얼마인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지금은 이 덕성 우선주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 대선 테마주라든지 이런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습니다. 우량주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지만은 이런 작은 물량의 우선주가 대선 테마 대장주로 나섰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폭발을 하고 어떻게 날아가는가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개미들은 그런 환상에 다들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덕성 우선주 내일장 가격은 분명히 높지만은 그러나 가격은 높아도 오히려 역으로 수요는 늘어나고 매도는 자제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면은 경제학에서 보면은 베블렌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경제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특정한 재화 같은 경우에는 과시욕구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수요가 느는 그런 특정한 재화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명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명품 같은 경우에는 비쌀수록 잘 팔립니다. 명품이 싸면은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건 명품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500만 인구가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이런 명품 주식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덕성 우선주. 내일 그 명품주로서의 진가를 발휘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어쩌면은 저는 이 덕성 우선주가 지금 이 현재 자리가 우리가 이 상상을 하고 있는 초대박주로서의 시세의 초입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이 행복한 상상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함과 동시에 제게는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덕성 우선주를 처음에 추천을 할 때에 묻지도 따지도 말고 매수를 하면은 누구나가 매수를 하면은 대시세를 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매도 타임에 대해서도 제가 이 방송으로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 뭐 한 10명, 20명, 이 몇십 명 정도 되면은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은 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황이 급변을 해버렸습니다. 이 너무나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추천을 할 때에는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것은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 워낙 많기 때문에 주변에 주식으로 뭐 패가망신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다 대부분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는 거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주식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매도 방송을 못하고 그룹별로 이 편성을 하는데 지금 얼핏 보니까 앞 첫 그룹과 마지막 그룹 사이에는 이 몇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길게 말씀드리면은 한 거래일수 상으로 한 10일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저한테는 이 관건이 되겠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까지는 이 확실하게 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변한 만큼 제가 매도 문자는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시차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에게만 너무 이 매도에 대해서는 또 의존하면은 좀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서 좀 드립니다. 이 본인 주식에 대해서는 또 본인도 이 매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잘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초대박 시세의 초입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행복한 상상도 한번 한다는 말씀도 드렸고 이 매도를 할 때에 너무나 많은 참여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참여자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매수와 매도의 어떤 시그널도 아닌, 즉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는 1도 관련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주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오른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 흥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차분함과 냉정함도 아울러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